이 마사지 의자가 그 처음에 개발된 게 사실 일본 아닙니까? 일본이 마사지 의자를 개발해서 산업화시킨 게 사실이에요. 이제는 그 어떤 그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제품으로서가 아니라 어느새 이게 진화를 해서 그 꼭 필요한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바람이 봐요 없는 거고,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엄청난 수가 지금 현재 그 가고 있어요. 한 예로 그 유럽 사람들은 옛날 그 이렇게 흔들 의자라 그러지, 이렇게 나무로 내서 왜 그 테라스 같은 데 놓고 앉아가지고 할머니들이 고양이 한 마리 끄놓고 흔들흔들 하고 앉아 있는 의자,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용해서 마사지 의자를 갖다 놔버립니다. 지금 중국의 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. 흔들 의자 대용으로 마사지 의자를 그 대신 갖다 놓습니다. 기능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. 문제는 뭐냐, 지금 마사지 의자 시장에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. 우선은 그 일본에서 마사지 의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제조 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수가 뭐 120개사가 넘었다고 얘기하니 그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? 어느 정도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다 마사지 체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. 근데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소멸되고 지금 약 한 3개사 내지 4개사, 크게는 3개사라고 보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. 이 마사지 의자는 우선 그 일본의 회미리사라는 회사가 한 50년 역사, 약한 그 정도 번갈 그 역사를 갖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파라소닉이 제조하고 있고, 그 히다치에서 제조한 것을 그 후지오키에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회사가 하나 있고, 또 기타 군소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대표적으로 한 3개사가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. 마사지 의자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, 어떻게 진화돼 갈 것인가, 그 우리 관점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처음에는 단순히 등 부분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등을 두드리거나 이제 그 우레탄 볼을 만들어서 다른 다음에 그거를 등을 두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비비게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그 돌려서 마사지를 하게 하거나,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처음에 그 개발됐던 제품이에요. 그것이 이제는 진화를 거듭해 가지고 이 발 부분을 죄우고 내리고 온 전신을 마사지하는 형태까지 지금 진화가 돼 있는데, 이게 앞으로는 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사지 체어가 뭐 이빠른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측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마사지를 앉는 순간에 그 사람의 체질이 분석이 됩니다. 체질이 분석이 돼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기본의 병변적인 어디 아픈 곳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낼 수 있게끔, 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내장을 시키는 전자와 합성된 기계와 전자의 합성품이 지금 아마 의자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지금 포화지 기능을 가진, 지금 세탁기도 포화지 세탁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인공지능 갖고 있는 게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나갈 것이고, 지금 지구 환경이 변하는 데 따라서 그 바란스를 조정해 줄 수 있는, 예를 들어 산소가 부족하다, 서울 같은 데 산소가 부족하다, 공해가 심해서 이제 세계 대도시 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시켜주고, 그 다음에 전자침, 한의학적으로 보면 전자침 같은 경우도 그 내장시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열을 가해서 어느 신체 한 부위에 열을 가해서 그 아픈 부위를 이완시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그 연구 개발되고 있는 팀들 일본에서 보면은 그 앞으로 이것이 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가정의 필수품처럼 되는 이런 제품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도 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해야 되는 것이, 저도 앞으로 이와 같은 기계가 진화돼 나감에 따라서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결국 손을 대야 되는데,
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거 손대는 데가 없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중국에서 제품을 부품 전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와서 나사만 조여 붙여가지고 한국 제품이라고 내는 거 이건 아니죠. 이거는 그 제품일 수가 없는 거죠. 한국 제품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놓고 부품은 전부 다 그 중국에서 덩어리 갖고 와서 붙여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?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. 뭐 상도의적으로 봐서 그와 같은 회사도 뭐 우리나라 잘 없겠지만은 있어서도 안 되죠, 사실은. 다만 어쨌든 이게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장르로 거듭나고 있으니까 그 의식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그 빨리 동참을 좀 해서 우리 기술에 의한 그 개발을 좀 해서 일본이나 다른 그 뭐 중국,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주로 그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회사 그런 나라들한테 지지 않게끔 좀 그 경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가 이 마사지 체어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비싸잖아요. 비싸고 중국 제품은 싼데 다만 이제 그거는 뭐 일본 제품을 베낀 그런 기계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차피 그 마사지 체어의 그 중심선은 아무래도 일본 제품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만든다면 그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그 품질, 퀄리티 수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코스트, 우리 사회에 맞는 가격으로, 적정한 가격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마사지 체어를 해밀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저희가 그 수입 대행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수입을 해서 밴드업체에다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모순이 그래요. 수입되는 가격 자체가 워낙 높고 우리 사회 현실에 지금 뭔가 잘 안 맞는 느낀다는 얘기죠. 그런 갭을 없애기 위해서 형 다른 사람 파는 사람한테 왜 비싸게 파냐고 왜 높게 받느냐고 이렇게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 파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권리인데 그 회사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. 우리 생각은 그걸 다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. 저는 한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구 개발 이건 꼭 해보고 싶은 또 하나의 욕심이죠. 끊임없이 할 겁니다.